네, 안녕하세요. 대동단결TV 길건우입니다. 저는 오늘 얼굴 말고 목소리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새로운 분들이 이제 출연하시는데 각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오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김장민입니다. 네, 처음 출연하신 만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딱 알고 있는 정도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알고만 있는 정도? 네. 잘 모르는 거? 그거 얘기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퇴직연금 직장인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퇴직연금에 대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뉴스를 이제 하나 확인을 했는데 퇴직연금이 200조, 적립금이 200조 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잘못된 정보들이라는 게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적립이 되지 않는다. 적립이 안 된다. 이자가 많이 불어나지 않는다. 이자도 안 붙어? 네. 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딱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 저희 영상을 보고 나면은 이거 완벽하게 딱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솔직히 퇴직연금, 퇴직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사실 저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게 퇴직금, 퇴직연금 너무 숱하게 들었지만 좀 정리부터 하고 가면은 퇴직금은 저희가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거를 퇴직금 한 번에 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퇴직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맡기든지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그걸 일정금으로 정해가지고 주는 게 매월 따박따박 주는 게 퇴직연금 제도. 따박따박 주는 게 연금, 한 번에 주는 게 퇴직금. 그렇죠. 네. 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회사가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퇴직금을 못 받잖아. 네. 네. 맞죠? 퇴직연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2000년도 초중반 때 보면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셔가지고 한참 일어났던 붐이 있었어요. 치킨. 그렇죠. 치킨. 대표적으로 이제 치킨집, 네. 커피, 족발집.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가 네네. 뭐 잘 되시면 뭐 물론 좋겠지만 너무 많이 생겼거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안 돼서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은 사업이 좀 잘 안 되셔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죠. 퇴직연금으로 받자.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고령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3층 보장 제도라는 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3층 보장 제도가 뭐냐고 하면 1층, 2층, 3층이 있는데요. 이 3층 보장 제도에서 우리가 다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기업도 보장을 조금 너희들도 좀 가져가고 개인 너희들도 스스로 조금 보장을 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3층 보장 제도인데 네. 이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충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퇴직연금 제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확정급여형으로 주는 DB형,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BC형, 총 두 가지가 아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IRP라는 개인형 연금 계좌.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확정급여형인 D형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확정급여형인 DB는 네. 저희가 기존에 있던 네. 퇴직금 제도와 아주 흡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을 회사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외에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따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를 그냥 뭐 한꺼번에 내가 넣고 싶을 때, 회사가 넣고 싶을 때 넣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회사가 최소 60%까지는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60%? 네, 최소 60%.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그 이상도 가능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넣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회사 측에 네. 우리 최소로 넣어주지 말고 네. 100%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네네네. 100%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100%다 넣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요청 안 하면 60%, 요청하면 10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보려면 무조건 요청을 해라. 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운용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퇴직금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60%가 즉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은 사회,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에 네. 회사가 적립을 해요. 네네. 적립할 때는 뭐 정기예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또 회사 거 단 손실도 회사 목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랑은 상관이 없네. 그렇죠. 네. 저희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게 회사가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망하더라도 이거 밖에서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융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준다라는 네, 그래서 거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회사가 망하면 금융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책임을 져주고요. 회사가 망하면 네. 금융사가 운영하니까 네. 얘들이 책임 져준다. 네. 근데 네. 금융회사가 망하면 또 네.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고. 얘가 망해도 회사가 책임 져준다. 그런데 두 개가 다 망하면 둘 다 망하면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돈은 날아가 버리고. 둘 다 안 망하길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그래도 퇴직금보다 제도보다는 안정성이 높아졌으니 거기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망하지만 않으면 네, 맞습니다. 된다. 네. 라는 거죠. 네. 이제 아직도 근데 급여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까 300만 원인데 180만 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이게 퇴직금 계산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퇴직금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어느 네. 정도 그래도 정확성을 좀 갖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네네네. 일단은 퇴직하시기 전에 네. 3개월치의 평균 월급을 계산을 하세요. 퇴직 전. 그렇죠. 퇴직 전 3개월 월급에 네. 곱하기 내가 일한 연수, 근속 연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내 월급에 뭐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뭐 잔업수당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이제 상여금의 형식으로 이제 받으시는 네네네네. 그런 급여도 이제 같이 포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되 얘기하는 보너스. 그렇죠. 같이 포함을 하셔야 돼요. 보너스는 포함. 그렇죠. 네. 같이 포함을 하시되 네.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의금, 뭐 출장을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외를 하셔서 네네네. 어느 정도의 시점 내가 이제 퇴직을 그럼 난 퇴직을 예를 들어서 11월에 해야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9월, 10월 3개월치에 계획적으로 그때 최대한 많이 일을 해야 돼. 네. 안 하던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에 나와야 되고. 네. 어차피 쉴 건데. 그러면 이게 홧김에 딱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수당이 너무 적다. 그럼요. 그러면 3개월을 다시 참으라는 거죠.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시점을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퇴직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네. 드디어 하나 알았네 또.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정 급여형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네. DC형은 그렇죠. 뭘까요? DC형도 한글에 다 뜻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살짝 욕 같긴 한데요. 그래요? 네. 제가 부드럽게 설명했는데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DC형은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글을 읽다 보면 기여형이라고 있습니다. 기여를 했다. 그렇죠. 제가 이 퇴직금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운용을 저희가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뭐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회사는 지금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가 D, B형, 즉 확정 급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는 DC형인 확정 기여형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DC형인 확정 기여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네. 여기에서 내 임금, 그러니까 내 네. 월급의 12분의 1을 네. 계산을 합니다. 그 네. 계산한 그 금액을 네. 미리 적립을 하게 돼요. 미리 적립을 하게 되면은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뭐 본인 스스로 뭐 투자를 하셔서 퇴직금을 굴리셔도 되고 저희 같은 자산관리사에게 맡기셔서 퇴직금을 굴리셔도 됩니다. 선택 가능하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이 적립되는 방법이 확정 급여형에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 기여형인 DC에서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 1년에 한 번이 있을 수가 있고 반년에 한 번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월에 한 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언제 어느 때 적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다르다? 그렇죠. 그거 정해져 있으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네. 회사에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걱정거리가 또 있네. 나 원래 이런 걱정 인형 스타일 아닌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운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네. 반대로 아까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을 다진다라고 네.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계속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저희가 또 개개인마다 운영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요? 저는 반반. 그렇죠. 네.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이 스타일은 뭐 한 통장에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정 기여형인 DC형에서는 네. DC형에서는 종합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종합형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합형 통장이 뭐냐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식이나 펀드에 바로바로 투자할 수가 있고요. 나는 좀 방어적이야 이렇게 하면 예금형 통장에다가 예금형으로 제가 따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내 성향에 맞게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라. 그렇죠. 책임을 제가 지고.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게 DB형과 다르게 예금의 상품에서는 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뭐 제가 하고 책임도 제가 지지만 이렇게 뭐 위험률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퇴직금에 대해서 뭐 DB형, DC형 많잖아요. 근데 DB형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은 뭐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회사 책임. D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우리 책임. 하지만 수익이 나면 우리가 더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특히 이제 DC형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책임도 내가 져야 돼서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요? 이거는 선택을 어디서 언제 하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 DB형, DC형을 언제 골랐어? 선택하지 맞죠? 근데 이게 뭐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나는 DB형 선택할 거야, DC형 선택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뭐 DB형만 되는 회사가 있고 DC형만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뭐 나는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DB형을 선택했어, DC형을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DB형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DC형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DB형은 DC형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DC형은 DB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DB형을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DC를 한번 선택하면 못 바꾸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마 저희가 이렇게 DB형, DC형을 얘기를 해도 그래도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어. 뭐 너무 머리 아파.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DB형, 확정급여형을 유지를 하시는 게 사실은 회사가 알아서 책임져주는. 내가 신경 쓸 거는 거의 없으니까.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회사가 책임을 지니까 DB형을 하시는 게 나은 거지만 나는 재테크에 반대로 관심이 많아. 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스스로 한번 불려보고 나는 많이 받아보고 싶어. 물론 내 개인 연금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DC형으로 하셔서 퇴직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DC형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DC 형이 저는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 사실 DC 형으로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하셔서 뭐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공격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한.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누가 봐도 DC형, 누가 봐도 DB형.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이게 퇴직연금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DB형이나 DC형 같은 경우에 즉 내 퇴직금은 중도에 인출을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유만 딱 봐서 몇 가지라고 했는데 선이 자꾸 3을 가리키는데요.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딱 그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돼야만 중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 인출할 수 있고, 두 번째, 6개월 이상 내가 아파서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또 중도에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뭐 돈은 있으니까 써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DB형, DC형은 이제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싫어하는 영어가 하나가 더 남았네. IRP.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IR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IRP는 개인연금 계좌. 개인연금 계좌. 개인 퇴직연금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네네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어려워. 그렇죠. 울렁증 있어요. 한글도 어려워져요. 네. 근데 이제 이 IRP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랑은 관계없이 회사에서 회사를 내가 옮길 때마다 나 IRP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개인용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나는 이걸로 내 퇴직금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통장사본 갖고 와, 통장 계좌 갖고 와, IRP 계좌 가져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본 다 복사해서 제출을 하면 내 퇴직금을 거기에다가 일시금으로 넣어주고 만약에 나는 일시금? 그래 뭐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나는 이걸 연금처럼 매월 수령하고 싶어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계좌 내에서 연금처럼 수령을 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지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의문점이 하나 드실 겁니다. 뭐요? 그러면 IRP 계좌가 왜 필요가 있어? 그냥 일반 계좌에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IRP 계좌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어요? 뭐 제일 내기 싫어하는 거 있으실 텐데. 제일 내기 싫어하는 거? 뭐 세금? 많죠. 세금? 세금. 세금 내기 싫죠. 세금 내기 쉽죠. 네. 다 싫어. 그렇죠. IRP 계좌에는 세금을 할인해 줍니다. 혜택이 세제 혜택. 세제. 그런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에 받으면 이 혜택들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대로 다 떼어 간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서 혜택들이 나와요. 그 혜택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안 돼요? 혜택들은 이제 바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 저희가 뭐 IRP 계좌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 이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자 소득세 부과하지 않게 되고 연금으로 개시할 때까지 부과하지 않게 되고 IRP 계좌에 700만 원까지 저희가 연 700만 원이죠. 네, 그렇죠.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할 때.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단점이 있어요. 뭐요? 중간에 저희가 이 IRP 계좌를 해지를 한다면 저희가 받았던 세액 공제를 전부 다 돌려요. 이거 소득공제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그냥 한번 해보자면 IRP 계좌는 나 따라다니는 퇴직연금 계좌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 일시금으로 주면 또 치킨집 내고 커피숍 내고 망하면 이제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이제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한 거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라고 세금 혜택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연금으로 그래 받는다라고 치자. 받는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럼요. 네.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간이 중요하니까 기간 자체는 개인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퇴직금을 저희가 네. 정한 네. 기간에 그러면 이제 나누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퇴직금을 뭐 10년 이상 이제 뭐 수령할 때에는 40%까지 퇴직 소득세를 네, 감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이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어차피 세금 덜 낼 수 있으니까. 네. 솔직히 뭐 퇴직연금을 단순하게 과거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세제 혜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익을 잘하면 수익률도 더 올릴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 2층, 3층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뭐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뭐 이 퇴직연금은 사실 2층이거든요. 아 중간층이네. 그렇죠. 네. 주인집은 1층인데. 그렇죠. 네. 다음번에는 그러면 사실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가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몰라. 그게 바로 국민연금. 그렇죠. 네네네. 다음번에 저희가 일단은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네. 간략하게 팩트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개인연금도 자세하게 알려드려야죠. 아 3층까지. 저희가 스스로 하는 개인연금 솔직히 부정적인 시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두 분만 보면 이제 연금에 대한 거는 다 마스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밑에다가 붙여야 되겠네요. 연금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뭐 김장민, 오기현 이렇게 붙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뭐 첫 출연이신데 뭐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